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좀 재밌는 주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질문 많이 받았던 건데 제가 별도로 다룬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채식 대 육식. 예. 이 주제 왜 다뤘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뭐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육식파 학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명 채식파 채식 옹호론 학자들이 또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분들이 토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요. 좀 미국만 해도 뭐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뭐 육식 옹호론자 학자들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채식 옹호론자 학자도 역시 많습니다. 역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의 어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재밌는 게 정말 서로 주장하는 그 뒷받침한 근거도 탄탄해요. 뭐 이론도 그렇고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끊임없이 논쟁하다 보니까 사실 결론이 잘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화학자 입장에서 또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 게 있어서 좀 화학자 관점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진짜 식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들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요즘 젊은 대장암 급증하고 있는데 발병률이 요새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뭐 유전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리는 없잖아요. 갑자기 젊은 층에서. 분명히 대부분 원인은 이제 식습관 때문이다. 한마디로 어떤 후천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식습관이 중요한 건 맞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채식을 많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육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론 쉽게 안 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식물성 식품이든 동물성 식품이든 뒤에 한번 이런 영양 정보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죠. 탄수화물, 지방, 이제 단백질이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다 적혀 있고 요새 뭐 나트륨 너무 많이 안 좋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고하시라고 이제 나트륨이 적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이제 적게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채식 옹호론자들이 육식파 공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지방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어떤 근거를 의학적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들이밀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육식파에서 채식파 공격할 때는 보통 이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가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걸 근반으로 이제 또 공격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그런데 자, 근데 결론은 이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화학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식품이 제일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터리 반도체 산업 강국이잖아요. 그죠? 강국인데 뭐 디스플레이도 강국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화학 구조가 훨씬 더 단순합니다. 반도체 배터리는 되게 쉬운 편에 속해요. 이 식품에 비하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커피 하나만 놓고 봐도 그 안에는 화학 성분 종류가 1000개가 넘습니다. 종류만. 여러분들 오렌지 하나 드셔도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안에 화학 성분 종류만. 그중에 일부만 몇 개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많으니까 좋다, 몸에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또 그런 걸 먹으면 진화했잖아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성분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한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칼로리가 막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가 에너지를 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에너지원 측면에서 이제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존재하는 화학 성분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수백 개, 뭐 1000개 넘어도 이상한 게 아니다. 하나만 놓고만 봐도. 근데 우리가 음식 하나 먹어도 수많은 또 여러 종류 같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종류를 같이 우리가 조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일단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순하게 너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게 많으면 안 좋다라고 서로 이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중론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채식적 비중이 좀 높은 게 좋다라는 거는 다 먼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채식 비중이 높으면 좋은가라고 따져봤을 때 과연 채식은 무조건 건강한가라고 봤을 때 한번 제가 띄워드린 이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미지 이렇게만 매일 드셔도 채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극단적 채식주의자예요, 비건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런 탄산음료 왕창 이거 다
식물성 식품이잖아요, 콜라가. 그다음에 이런 뭐 감자튀김 뭐 이런 거, 예? 감자칩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부 다 채식이죠. 이런 것만 먹어도. 또 야채를 먹더라도 저렇게 식용유 두르고 고온에서 200도 이상에서 지지고 볶는 거. 이것도 채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게 건강한 거냐? 건강한 채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 탄수화물은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이런 녹말 많은 것들을 고온에서 튀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많은 뭐 유해화물질 많이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또 역시 이런 야채들을 200도 이상 고온에 지지고 볶다 보면 역시 뭐 여러 가지 지방이 산화돼서 뭐 몸에 해로운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분해 생성물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 화학 구조 바뀌는 것도 생겨요, 심지어. 그런 걸 먹으면 당연히 해로운 건 이미다. 연구 결과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식도 똑같은 채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채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여러분 변 냄새가 바뀌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독해지는 거. 유해가스가 많이 생성됐다는 뜻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당히 소량 먹으면 몸에 좋은 거지만 저런 것들이 많이 먹었을 때 해롭다는 건 역시 연구 결과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식도 똑같은 채식이 아니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 육식파분들은 육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야지 지나친 당 섭취가 줄어드니까 육식을 많이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런 형태로 먹으면 과연 이게 건강한 육식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렇게 막 고온에 튀기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바싹 굽는 고기들 이렇게 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구우면 다환 방향족 탄화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 것들 다 몸에 해로운 거 이미 다 뭐 결과가 차고 넘치고요. 게다가 저 안에는 또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것도 있는데 고기에는 그게 또 화학 구조가 바뀌는 일들이 생겨요. 심지어 또 그게 분해되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 게 뭐 공기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먹었을 때도 해로운 것도 이미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니까요. 저런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물론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가공육 형태로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가공육이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다 아시죠? 첨가물 이슈가 큰데요. 당장 아지산 나트륨만 해도 합법 첨가물이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고기와 같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그냥 유해 화학 물질로 바뀌는 거는 이미 다 뭐 검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육식도 똑같은 육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팩트는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한 가지 팩트는 일단 고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기를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날로 먹지는 않아요. 육회라는 거 빼고는 날로 먹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다 뭔가 구워서 먹게 되는데 구워 먹을 가능성이 높죠. 가공육이나 바싹 구울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탄 고기나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실제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20% 높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확실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확실히 검증이 끝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바로 채식을 하더라도 정갈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더라도 뭐 그냥 데치는 수준.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적당히 드레싱해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삶거나 그다음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역시 똑같은 육식이 아니라는 거. 저렇게 삶아서 먹는 형태가 최고라는 겁니다. 백돌 기반으로 저걸 아무리 넣고 삶아도 팔팔 끓여도요. 절대 백돌 크게 안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해 화학물질이 안 생겨요. 아까 말한 무슨 몸이 좋은 성타고 한 불포화 지방산이 막 화학 구조가 바뀌거나 이런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육식도 이런 형태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단적인 근거는 바로 장수촌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오키나와 장수촌이고요. 그 외 다른 장수촌들 봐도 뭐 극단적 채식주의자 없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채식주의라는 장수촌은 없어요. 한 군데라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다 그런 거 안 타지고 드십니다. 다만 채식 비율이 높은 건 팩트고요. 근데 음식들이 다 정갈하더라 이거죠. 육식도 하지만 주로 저렇게 삶아서 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장수촌만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그 명성 나이던 시절의 오키나와 장수촌 분들의 그 자녀 세대들을 살펴보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분들의 식습관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실제 그 지역이 막 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식당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뭐 가공식품도 많이 섭취해서 그런지 체형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이상 이제 평균 수명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 자녀 세대들은. 그만큼 유전보다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엔 먹는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이제 채식과 육식파 간의 이런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뭐 채식 비율이 얼마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사할 때도 뭐 채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 그 퍼센트, 비율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뭐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60파 60파대로 나름 그들에 맞는 그들 입맛에 맞는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채식은 채식파들 그런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결과 일정하게 안 나왔던 건데요. 이제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향후에 이제 장기간을 거쳐 조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채식을 하더라도 채식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류의 채식을 하는지, 어떤 방식, 그다음 육식도 어떤 형태로 먹는지, 이런 거에 따른 효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결과도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단순 채식 육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더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